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어린 천사들의 합장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초청장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영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평범한 사람들은 영국에 가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에서 리틀 엔젤스를 초청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양에서 처음 있는 감격스러운 초청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꾸려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1971년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펼쳐진 어전 공연은 오로지 대한민국 아이들의 잔치였습니다. 귀여우면서도 역동적이고 화려한 공연으로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어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에 살아 숨쉬는 나라로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리틀 엔젤스의 노래가 울려 퍼진 곳은 80여 나라가 넘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순회하며 7,000번 가까이 공연을 펼쳤고 TV에서는 800번 넘게 출연했습니다. 그동안 만난 대통령과 총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미국 독립 200주년 공연, 일본 10대 도시 공연, 한정수교 10주년 공연, 남미순회 공연 등 세계 곳곳에서의 공연은 늘 찬사와 박수가 질차를 받았습니다. 1990년 봄 소련 모스크바 공연은 공산주의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으며 1998년 5월의 평양 공연은 남북한 화해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리틀 엔젤스의 가장 뜻깊은 공연 중 하나는 한국전쟁 참전국 순회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부터 생존해 있는 16개 나라의 참전 용사들에게 리틀 엔젤스를 보내 위문 공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3년 동안 6개 의료 지원국을 포함한 22개 나라를 순회하며 참전 용사를 기리는 보온 공연을 펼쳤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갚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60년이 흘렀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본 공연이냐며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낸 단지 민간 사절단이라는 이유로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참전 용사들은 빛바랜 군복에 무공 훈장을 달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더불어 한국을 도운 에티오피아의 용사들은 사는 처지가 불우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전 용사들을 전부 아디스 아바바 변두리의 산꼭대기에 있는 한국 참전 용사촌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수용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전 용사 가족들은 공산 정권의 핍박을 받아 가난과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훈장을 1달러에 팔아 생계를 유지한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린 천사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 헐벗고 가난했던 분단 국가가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이 되어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것에 대해 눈물 겹도록 고마워했습니다. 리틀 엔젤스 공연을 계기로 참전 용사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은 뜻하지 않은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함께한 워싱턴 행사에서 리틀 엔젤스 아리랑과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부르자 80대 노병들의 눈에서 약속이나 한 듯 일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연에서는 베네딕트 공주가 옛 용사 300여 명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2016년 네팔에서 열린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대회에서도 리틀 엔젤스는 빛을 발했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서부터 네팔 국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린 천사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연장에서 펼친
리틀 엔젤스의 멋진 공연에 감격해 네팔 국민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신의 소명을 다하는 대신자이며 세계적으로 평화를 확산시키는 천사들입니다. 한 명의 어린 아이는 평범한 아이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모여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하늘의 합창이 됩니다. 그 노래소리가 어른들의 이기심을 녹이고 전쟁과 갈등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 정치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이고 예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성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변하고 제도가 바뀝니다. 반세기 전에 리틀 엔젤스가 부른 노래는 이제 세계를 열광시키는 케이팝과 한류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를 가든 한국 문화에 대한 박수 갈채가 쏟아집니다. 그 감동의 첫 출발은 1965년 리틀 엔젤스의 게티즈버그 공연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청한 노랫소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순수한 아이들의 춤과 노래로 분열된 어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천미지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꼿꼿이 서서 머리를 하늘로 치켜들면 그 자세만으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해 보일 수 없습니다. 발레는 하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1984년 리틀 엔젤스 예술학교에 재능 있는 졸업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와 영국 로열 발레학교 등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젊은 영재들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뛰어난 재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문 발레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리틀 엔젤스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를 마치고 워싱턴 발레단에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던 문훈숙을 주축으로 유니버셜 발레단을 꾸렸습니다. 초대 예술 감독으로는 에드리언 델라스를 발탁했습니다.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드디어 1984년 여름 발레 신데렐라가 창단 공연으로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 올려졌습니다. 그 시절 한국 발레는 국립 발레단만의 경쟁 상대도 없이 국내 활동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발레계의 변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의 창단은 훗날 한국 발레를 세계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었으며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 35년을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첫 공연 신데렐라를 필두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러시아의 클래식 발레를 계승하다가 그 후로는 유럽의 드라마 발레와 현대 발레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그동안 21개 나라를 순회하며 1800여 회 공연을 통해 100여 편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은 예천미지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꿈을 안고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공연으로 독창적인 색깔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존 크랑코의 걸작 온의 긴을 동양 발레단으로서는 두 번째, 한국 발레단으로서는 최초로 공연해 유럽의 드라마 발레를 성공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영국 로열 발레단의 명작인 케네스 맥밀런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 발레단으로서는 최초로 공연해 한국 발레 위상을 높였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 발레도 여러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1986년 탄생한 심정입니다. 10여 개 나라에서 200여 회 넘게 공연되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작품으로 특히 2012년에는 발레 본고장 모스크바와 파리에 초청되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소설 발레와 춘향과 어린이용으로 새롭게 개작한 발레 뮤지컬 심청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던 시절에 유니버셜 발레단은 고독한 한 마리의 학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아시아뿐 아니라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을 돌며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쉬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언론은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에 실리는 단어들은 좋은 뜻을 지닌 것보다는 나쁜 뜻을 지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박해와 탄압도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부정적 단어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몰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1975년은 세계적으로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월남이 곧 공산화될 것 같아요. 일본은 공산당이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인데 좌익이 더 기승을 부리겠네요. 자유국가들의 합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산화가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나는 공산주의의 잔인함과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체험했기에 공산시에 들어가면 피 비린내에 나는 대학살이 벌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웃 나라의 공산주의가 창궐의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는 일본에서 공산주의가 득세하면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도탄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 통일교의 식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저희 또한 기승을 부리는 살얼음판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제일동포들도 민단과 조총으로 갈려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신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카이 니폰은 1975년 1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도쿄에서 창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신문을 지탱해가는 일은 어두운 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좌익 단체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럴수록 세카이 니폰은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과 반공단체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일본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조장이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카이 니폰은 두려움 없이 진실만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 힘이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인 또 하나의 신문은 미국에서 창간된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1981년 초 누군가 우리 부부에게 글쎄 워싱턴 스타가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하며 폐간 소식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누구에게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두 개의 신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 스타였고 또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130여 년을 이어온 워싱턴 스타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 폐가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신앙과 자유,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신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워싱턴 스타를 인수해 새 신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수도에서 새 신문을 창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구구절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온 일 중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82년 5월 17일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워싱턴 타임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창간호를 찍어냈습니다.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워싱턴 타임스가 통일교의 선전도구가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으나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워싱턴 타임스의 사운을 자유, 믿음, 가정 그리고 봉사로 정했습니다. 훗날 이 사운을 통일가의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향하는 애천애인 애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신문 경영은 무척 어려워 매년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만일 워싱턴 타임스가 없어지면 미국 수도에서 발행하는 보수에 유리한 순공신문이 사라지고 가정과 사랑의 소중함을 설파하는 신문 역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얼마 만에 문을 닫을 것인지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커질수록 나의 신념과 기자들의 열정도 높아갔습니다. 민주주의와 진정한 보수를 지켜 나가면서 가정과 도덕, 여성의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야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의 양대 신문이 되었습니다. 창간 25주년 기념식에는 세계 유명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워싱턴 타임스는 나와 함께 20세기의 제일 중요한 1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소매를 걸어붙이고 일한 결과 냉전을 종식시켰습니다. 라고 말해 워싱턴 타임스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창설되었을 때 그 일은 매우 어렵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워싱턴 타임스가 살아있고 번영하는 한 보수주의의 가치는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권력을 휘두르는 신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며 그들이 하루하루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신문입니다.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언론의 참된 이상을 세운 워싱턴 타임스는 이제 전 세계의 소중한 신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